이전에 거기 방문 상담 오셨을 때 뵀던 분들도 계시고 전화로 혹은 카톡으로 많이 연락 주셨는데요. 제가 거기 지금 여기 종로에서 종로 캠프를 맡고 있는 김태희라고 하고요. 멀리서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오늘 날씨가 좀 많이 추워서 좀 걱정을 했었거든요. 했었는데 그것도 여기가 찾기가 그렇게 많이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은데 제가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오리엔테이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먼저 캠프 소개 보시면요. 종로 캠프 개업 말씀드리면은 요거 다 아시는 거니까 그냥 우선 넣도록 하고요. 여기 처음에 개업 부분 거의 다 아시는 건데 지금 아마 가장 궁금하신 게 준비물이랑 인솔자 소개 그리고 이제 또 공항에서 어디서 만나는지 또 주의사항 이게 많이 궁금하실 텐데요. 요거는 그냥 거의 다 아시는데요. 그러니까 그냥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4주, 6주 이렇게 두 번 이렇게 4주, 6주 이렇게 참가하게 되는 거고요. 학교는 거기 지역은 팜스프링스랑 블루밍턴에서 진행하게 되는데 LA에서 약 차로 1~2시간 정도 떨어진 곳에 있거든요. 이곳에 진행하는 거고 저희 캠프 같은 경우는 월요일서부터 금요일까지 정규 수업으로 진행하는 거고요. 토요일에는 뭐 디즈니랜드 가거나 유니버스 스튜디오를 가거나 2박 3일 동안 샌프란시스코 투어를 가거나 그렇게 일정이 있게 되고요. 그래서 이거 하고 4주 학생들은 귀국하고 6주 학생들 2주 더 공부한 다음에 귀국하는 일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요. 또 홈스테이 같은 경우 1인실 혹은 2인실인데 홈스테이 배정 요청은 지금 학교에서 모두 하고 있거든요. 요즘 요청 들어갔고 진행 중인데 출국이 대부분 보면은 출국하기 약 1주 전 이 정도에 많이 2주 정도에 오니까 그때 보면 학교 거기 어느 집에 배정되었는지 이름이랑 주소랑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그리고 또 가족 구성원 모두 같이 오니까요. 요거 저희가 받는 대로 다시 한번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출국 전 1주 전 그 정도에 제가 한꺼번에 연락을 드릴 것 같아요. 네, 있고요. 우선 여기 보시면 팜스프링스 LA에서 약 2시간 정도 떨어진 곳이고요. 처음에 등록하실 때 기후도 많이 여쭤보셨고 날씨 어떤지 많이 질문하셨는데 보면 낮에는 간판에 보면 이게 기후가 약간 변동이 되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올해 1월까지는 하더라도 낮에는 거의 반팔에 반바지 입을 수 있는 날씨가 되고요. 아침 저녁은 약간 서늘하거든요. 그래서 아침 저녁에 약간 후드티라든지 그 정도 입어도 괜찮은데 그런데 이제 갑자기 기온이 내려가거나 비가 거의 잘 안 오는데 갑자기 비가 오는 경우가 있는 경우는 좀 추워질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차피 1월 4일 공항에서 만날 때 옷 두껍게 다 입고 올 거잖아요. 그거 자켓 한두 개 정도면 준비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가을 옷 위주로 준비해 주시면 큰 문제 없습니다. 그 정도 날씨를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준비물 할 때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날씨가 많이 건조하기 때문에 챔스틱이나 이런 것들 반드시 꼭 준비해 주셔야 되고요. 이건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팜스프링스랑 블루밍턴 여기가 저희가 이 두 곳에서 공부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온도 같은 경우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되고요. 평균 기온가 9도에서 19도 되어 있긴 하는데 낮에는 일반적으로 미국 LA 팜스프링스나 블루밍턴 날씨 같은 경우는 겨울 1, 2월에 낮에는 한 27도, 28도까지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반팔에 반바지 입어도 큰 문제 없는 날씨가 되고요. 그리고 낮에는 후드티 정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정도로 해주시면 큰 문제 없습니다. 근데 일반적인 날씨는 이렇게 되는데 저희가 언제였었더라? 그때 3년 전에 갑자기 기상이변으로 그래서 그때 저희가 갔을 텐데 그 캘리포니아 계시면이 지금 18년 동안 살면서 이런 날씨가 처음이다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비가 정말 많이 왔던 때가 있었거든요. 그때는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한 우리나라 10월, 11월 정도 그 날씨가 좀 이어지긴 했었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말이 없거든요. 없고 올해 1월만 하더라도 그냥 낮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반팔에 반바지 낮에는 입을 수 있는 그런 날씨로 있었으니까 요거 제가 또 기상이변이 있거나 그러면은 다시 한번 전체 공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여기 이제 정규 수업 여기 월요일서부터 금요일까지 정규 수업하게 되고요. 아이들 홈스테이에서 진행이 되는 거고 주말 액티비티 활동한다고 보시면 돼요. 아까 말씀드린 저희가 그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사진인데 그냥 낮에 이렇게 입고 다닌다고 보시면 돼요. 하시는 거고 여기서 이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요. 네, 학교 같은 경우는 여기 DCA나 킹스스쿨 블루밍턴 학교에서 진행되는데 지금 저희가 이제 학교 배정이라든지 홈스테이 주소 6주 학생은 블루밍턴 크리스천 스쿨에서 공부하게 되는 거고요. 또 4주 아이들 같은 경우 이쪽에 킹스와 DC 이쪽에서 두 중에 배정이 되는 건데 여쭤보실 때 어느 학교가 더 좋은지 이거 많이 여쭤보시는데요. 지금까지 경험상 보실 때 거의 다 비슷하거든요. DCA 같은 경우는 저희 보시면은 이번에 저희가 예전에 가셨던 분들의 소개로 오신 분들이 많이 계시긴 하신데 지금 DC나 킹스 같은 경우는 거의 만족도가 정말 둘 다 높아요. 블루밍턴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디를 가든 건지 거의 다 큰 차이가 없더라고 보시면 돼요. 하시면 되고 그럼 또 질문하시는 게 이런 것들도 몇 분 질문하셨거든요. 중3짜리 여학생이 몇 명 있는지 내가 공부하는 곳에 또래 학생들 있습니까?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저희가 지금까지 총 4명이 모두 모집이 되었고요.
모집이 되었고 각 학교별로 초등학교 3학년과 중학교 3학년까지 모두 한 12명에서 15명 정도 배정이 됩니다. 그래서 같이 이제 각 세 학교의 인솔장 선생님 각각 계시면서 매일매일 인솔장 선생님 같이 만나게 되는 거고요. 사진과 동영상으로 확인 가능하시고 그런 것들 다 하기 때문에 세 학교의 인솔자가 모두 있게 되고 확인 가능하시다는 거 알아주시면 그거 그냥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되셨고요. 그리고 홈스테이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 제가 말씀드릴 거고 우리 정규 수업 보시면요. 아침에 수업 시작하는 게 오전 7시 반 일찍부터 정규 수업이 시작이 되거든요. 7시 반부터 시작이 되고요. 끝나는 거는 오후 한 3시 정도에 맞춰지게 돼요. 3시부터 맞춰지게 되면은 3시부터 5시까지 방과후 수업 한 다음에 그 다음 이동하게 되고 홈스테이 저녁 식사하고 이제 잠자게 되면 아침 9시면 저녁 9시면 잠을 자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받는 문화충격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에서 새벽 1시까지 잠을 안 자는데 밤 9시만 되면 홈피 아줌마가 엄마가 불을 끄거든요. 자야 된다고 불을 끕니다. 이제 문화충격 중에 하나가 잠 하나도 안 오는데 9시만 되면 불을 끈다. 엄마 죽겠다. 이렇게 연락하고 그런 경우가 있어요. 밤 9시면 되고 아침에 일찍 자야지 아침 6시만 6시에 일어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에 가는 문화충격 중에 가장 첫 번째 하나가 아침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난다. 이거는 미국, 영국, 뉴질랜드, 서양 국가 모두 마찬가지긴 한데 이게 첫 번째 요거 되는 거고요. 여기서 이제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 되고 문화충격 첫 번째 요거 하나 받고요. 또 두 번째로 받는 게 음식에 대해서도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햄버거랑 피자 잘 먹기 때문에 나 문제 없어라고 다 그렇게 맞아요. 그 말씀 맞습니다. 그거 딱 갔는데 처음에 딱 도착하면 이제 오리엔테이션 이제 거기 공항에 도착하게 되면은 공항 도착해서 우리 차로 다 모두 이동해서 학교로 다 갑니다. 학교에서 가면은 우리 아이들 왔다고 웰컴 파티 하면서 거기 뭐 물이라든지 피자 딱 준비해놨거든요. 근데 처음에 피자 좋아 딱 먹었는데 딱 먹고서 짜! 이러면서 한 번 먹고 버리거든요. 그래서 미국 피자가 보면은 소금은 우리나라 나트륨, 우리가 더 김치를 먹으니까 더 많이 먹는다고 하는데 처음에 딱 보면은 피자 한 번 먹고 많이 버려요. 맛없다고. 하다가 이제 처음 일주일은 그렇게 하다가 이제 일주일 정도 지나면 적응이 딱 되고 나면은 짜면은 단 콜라랑 같이 먹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피자랑 콜라랑 같이 먹으면서 이제 첫 주에는 살이 많이 빠져요. 첫 주는 제가 전쟁이라고도 말씀드리긴 하는데 첫 주는 첫 번째는 시차 적응이 안 되어 있거든요. 첫 번째 시차 적응이 안 되어 있게 되고 음식도 다르고 또 이제 부모님 떨어져서 이렇게 13시간 동안 비행기 타고 간다는 자체가 도전이거든요. 도전이기 때문에 아이들도 약간 경정불려 이런 가지 좀 스트레스 좀 받고 그리고 또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 되고 또 시차 적응도 안 되고 있다 보니까 한 목요일 금요일 정도가 되면은 바지가 헐렁헐렁하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렇게 이제 하고 밤에 잠 안 오고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보면은 저희가 이제 아이들 모두 스마트폰을 모두 못 가져가잖아요. 모두 못 가져가는데 그때 이제 보면은 우리나라 시간은 새벽이고 미국 시간으로 이제 밤에 이제 엄마한테 전화를 해요. 엄마한테 전화를 해서 이제 초등학생 같은 경우 우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엄마 나 집에 가고 싶어 이렇게 우는 경우도 있게 되고 중학생 같은 경우는 잠은 이제 밤에 잠을 안 울거나 그런 경우도 있긴 했었는데 남학생들 주로 몸이 아프거든요. 몸이 아파서 어떤 아이는 그때 5개월까지 1월 도착해서 5개월까지 물도 못 마시고 아무도 못 먹는 아이들이 있고 그랬었어요. 음식만 먹으면 머리가 아프다라고 해서는 또 부드러기가 나거나 토하거나 그럴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첫 주는 약간 전쟁이 될 수가 있는데 그래도 여기 이 첫 주만 잘 지나고 나면은 아이들 적응 잘 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하실 때 아이들이 울면서 전화를 하거나 그랬을 때 절대로 거기서 동요해서 절대로 뭐 그냥 안쓰러운 마음에 엄마가 말해줄 거니까 들어와. 엄마가 다 얘기해줄게. 막 이런 경우가 있어서 비행기표 바꾸기도 하고 그러신 경우가 있긴 한데 일주일만 지나면 저희가 2004년도서부터 캠프 진행했었는데 처음 일주일만 그렇다 하더라도 일주일만 지나면 아이들 다 적응 잘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좀 힘들어한다 하더라도 야 그때 보니까 저 이번에 초등학교 3학년도 참가하고 그래요. 그때 그 꼬마도 참가하는데 너가 왜 못해? 넌 할 수 있다 라고 연비를 북돋아주시고 할 수 있다는 거 얘기 잘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렇게 되셔서 우선 일주일에 처음 일주일 같은 경우는 문화충격이라든지 여러 가지 적응 기간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는 거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아침에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야 되고 그리고 또 음식 같은 경우는 이제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 문화충격 중에 하나가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거, 두 번째가 음식이거든요. 음식인데 처음에 아침은 시리얼 먹습니다. 시리얼 먹고 토스트 먹고 뭐 주스 먹고 이거는 알겠어. 이렇게 먹게 되는데 점심 도시락 딱 싸주시는데 점심 도시락이 샌드위치, 초코칩 쿠키, 오렌지 주스 이게 다 끝이에요. 끝이어서 샌드위치 같은 경우도 뭐 계란 프라이가 들어가거나 그런 것도 아니고 땅콩장과 포도잼 그리고 우리 거기 밥 먹을 때 거기 과자 먹는다고 혼나잖아요. 근데 과자로 초코바를 넣어주고 그냥 하리보를 넣어줘요. 그리고 이제 보면은 거기 지퍼락에다가 그걸 싸줘요. 새알, 초콜릿 있죠. 이런 걸 점심 싸주거든요. 그러니까 어쩌란 얘기냐 이거 그래서 이제 이거 하는데 미국 사람들이 음식이 미국이 참 장점이 많긴 한데 음식이 좀 안 좋긴 하거든요. 그래서 좀 비만 인구가 좀 높다는 생각이 드는데 점심을 간단하게
끼 점심 먹고서 난 이거는 안 된다라고 한다면은 더 달라고 이야기하면 됩니다. 배고프니까 더 달라고 얘기하는 거죠. 제일 좋은 거는 내가 얘기 한번 해보는 거. 물론 이제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어른들 영어를 떠나서 어른들한테 약간 두드릴 수 있어요. 하지만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용기 내서 나 배고프고 더 먹고 싶다고 말하는 거. 그게 첫 번째 되는 거고, 만약에 난 그래도 말하기 좀 어렵다라고 한다면은 인솔자 선생님 항상 계시니까 학교는 말씀드리면 됩니다. 들으면은 그거 다 전달하기 때문에 그런 거 걱정하지 마시고, 만약에 배가 고프거나 뭐 춥거나 문제가 있었을 때 절대로 참으면 안 되고 모두 다 인솔 선생님한테 꼭 얘기할 수 있도록 꼭 부탁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점심이나 식사가 그럴 수 있다는 거 그거 한번 알아주시면 되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일정표 같은 경우는 월요일서부터 금요일까지 공부하게 되는 거고요. 공부하고 주말 활동하게 되는 거고요. 지금 각 학교에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각 세 학교로 진행되는 거고요. 이쪽에 주말에 갈 때는 전체 학생들 모두 한꺼번에 같이 출발하게 됩니다. 네, 보시는 것은 주말 활동 유니버시티라는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은 홈페이지가 있는데 저희 너희들이 OT 패키지 보시면은 그 자료 안에 아마 퀵가이드라고 있을 거예요. 어저께 자료 보내드린 한 번씩 보셨죠? 그래서 이제 이거 퀵가이드 인쇄해서 넣어드렸는데 거기 앞장에 딱 보시면은 아이디어 패스워드가 있거든요. 아이디어 패스워드 있어서 여기 보시면은 이쪽에 이 2020 윈터 LA 여기 같은 경우는 우리 이번에 미국 LA 캠프 전체가는 전체 아이들 위한 프로그램 이런 사이트거든요. 사이트고 아이디어 패스워드 치고 들어오시면은 우리 아이들의 모습을 사진과 동영상으로 다 확인이 가능하세요. 그래서 캠프 소식 여기서도 확인 가능하시고 공지사항 같은 경우도 뭐 출국 일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말씀드릴 거고요. 사진 보기에 보시면은 인솔자들이 매일매일 사진 80장씩 찍어서 매일 올려드리거든요. 오늘 이거 동영상도 찍고 하는데 저희 보시면 이런 게 있는데 사진 찍기가 가장 쉬운 게 초등학생, 여학생들 제일 찍기 쉬워요. 왜냐면은 엄마 보여드려야 되니까 사진 많이 찍어주세요라고 해서 사진기만 딱 저기서 와서 막 찍어달라고 하고 친구도 데려오고 미국 친구도 데려오고 사진 찍어달라고 하는데 가장 힘든 게 중학생들이 좀 많이 힘들긴 해요. 중학생들이 많이 힘들어서 사진 딱 찍으려고 얼굴 가려버리고 그냥 거기 고개 숙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 같은 경우 이제 부모님 부모님 마음이 알아서 사진을 막 찍어야 되는데 사진 찍다 가면은 우리 엄마 나 안 봐도 돼요. 괜찮아요.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저희가 사진을 다 모두 찍고 나서 나중에 귀국시에 USB로 모두 돌려드리거든요. 돌려드리니까 이것도 1년, 한 달 동안 외국에서 있어보는 것도 한 경험이니까 사진 많이 찍도록 하고 또 중학생들도 다 이쁘게 생겼네요. 다 이쁘고 그러니까요. 여기 사진 많이 찍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셨고요. 캠프 준비물, 이거 한번 말씀드리면 캠프 준비물 같은 거는 크게 보면 준비물 크게 보면 두 가지예요. 보내는 집, 준비물 많이 궁금해하실 텐데 보내는 집, 수학을 2개를 보내실 수가 있고 그리고 또 이제 비행기 안으로 들고 가는 건 기내용 가방 들어갈 수가 있는데 기내용 가방 같은 게 절대 액체가 안 되거든요. 선크림, 젤, 치약 모두 안 되니까요. 그냥 거기다 액체는 다 모두 보내는 집에 넣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 종종 말씀하실 때 지퍼라 끼고 100ml 미하면 가능하지 않습니까?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거 맞는데 저희가 막 40명 넘게 제가 단체로 출국하다 보니까 한 명이 걸리면 모든 애다 대기를 해야 되거든요. 대기를 해야 되니까 되도록이면 모든 짐들은 액체에 들어가는 모든 것들은 다 수화물로 보내실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고요. 가방이 2개인데 아이들 보면은 거의 한 80% 정도는 모르는 짐 거의 대부분 하나를 많이 가져오기는 해요. 하나를 많이 가져오긴 하는데 근데 이제 거의 대부분 보면은 처음에 갈 때보다 올 때 짐이 훨씬 더 많이 늘어나거든요. 처음에 이제 간단하게 했었는데 보면 저희가 디즈니랜드도 가고 유니버스 스튜디오도 가고 또 중학교 여학생 세프라도 가다 보니까 올 땐 짐이 많이 늘어나게 돼요. 짐이 많이 늘어나니까 나중에는 처음 갈 때는 하나로 문제가 없었는데 돌아올 때에는 짐이 더 늘어나는 경우가 있어서 어떻게든 많이 하시면은 짐을 2개로 가져가신 다음에 하나는 다 채우고 하나 반만 채우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2개를 다 채워서 여기서 이제 하나 채우고 하나 반을 채워서 나머지 하나 반에다가 선물 같은 거 사서 가져오는 이런 경우도 있게 되고요. 또 어떻게든 많이 하시냐면은 우선 처음에 하나만 준비해 주신 다음에 다이소라든지 이런 데 보면은 플라스틱백으로 된 거, 플라스틱백 있잖아요. 그냥 뭐라고 부르더라. 그냥 거기 플라스틱처럼 되어 있어서 그냥 편하게 접을 수 있는 가방들, 보조 가방 같은 것들도 있거든요. 이 보조 가방 같은 거 같이 준비해 주셔도 괜찮아요. 그래서 가방은 이렇게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또 옷을 보셨을 때 옷의 경우도 거의 그냥 우리나라 가을 위주로 보시면 되거든요. 가을 위주로 보시면 되고 가을 위주 좀 준비해 주시고 겨울에 또 한두 벌 정도 준비해 주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고 반팔 같은 거도 아이가 가져오는 경우가 있는데 학교에서 교복으로 반팔을 다 모두 지급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 입어도 되고 아니면은 반팔 하나, 2개 이 정도 갖고 와도 입어도 뭐 큰 상관은 없습니다. 옆에 후드티 입으면 되기 때문에 그건 상관이 없게 되고요.
그리고 위생용품에 보시면은 빨간색 선크림 되어 있거든요. 이게 보면은 아무리 겨울이라고 하지만 햇빛이 워낙 강하다 보니까 선크림 바르지 않으면 공항에서 부모님 못 들어오실 수가 있어요. 얼굴 정말 많이 타거든요. 정말 많이 타고 주근깨 생기고 하니까 선크림 꼭 챙겨주셔야 되고요. 챙겨주셔야 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가 많이 건조하거든요. 건조하기 때문에 챕스틱도 꼭 같이 넣어주세요. 챕스틱이나 핸드크림 같은 거 같이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요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능 수압 액체류가 들어있긴 하지만은 이제 되도록이면 제가 단체로 들고 오다 보니까 아무것도 안 가져오시면 조금 더 추천해 드립니다. 그렇게 되고요. 또 여기에 보시면 본인 수학책이 있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제가 수학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공부할 수학책 준비해 주시면 되겠고 우산 우비 비가 뭐 지금까지는 많이 오지 않았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다 보니까 우산이나 우비도 준비해 주셔도 되고 우산을 하나 꼭 같이 준비해 주시면 좋습니다. 그러시면 되고요. 이런 콘택트렌즈 이런 게 분실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너무 비싸거나 그런 것들을 준비해주지 않으시는 게 좋고요. 네. 여기서 주의사항 같은 경우는 한번 다 아시는 앞에 나왔던 거기 때문에 다시 한번 보시면 가방 두 개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저희가 거의 그 비닐 패키지 안에 짐팩이랑 빨간 끈 넣어줬기 때문에 그것도 같이 확인해 주시고요. 또 기내용 가방에는 벨트랑 칼, 이런 것들 다 가져갈 수가 없으니까 이런 것들 모두 수압을 넣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 가위 같은 경우도 학교에 가져갈 수가 없거든요. 가위랑 칼과 가위는 이거는 근데 가져가실 일이 거의 없으실 것 같긴 한데 학교에 칼과 가위를 가져갈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아예 안 사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많이 걷기 때문에 신발 이런 거는 피해 주시도록 하고요. 그리고 약의 경우도 저희 인솔자들이 가져가긴 하는데 나한테 좀 더 맞는 약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에 대비해서 나한테 더 맞는 약이 있다고 한다면은 그 약을 같이 준비해 주셔도 괜찮아요. 네, 교복은 학교는 상의가 되기 때문에 네이트색 반바지 이 정도 괜찮거든요. 그래서 뭐 반바지나 치마 준비해 주셔도 괜찮고 아니시면 긴 바지도 괜찮습니다. 괜찮고요. 여기 운동화 하얀색 운동화 준비해 주시면 되고요. 네, 그리고 OT 패키지 준비를 해서 제가 후드티 있거든요. 이제 우리가 공항에서 만날 때 이 후드티 다 모두 입고 주시고 후드티 입고 모자 해주시고요. 이름표랑 이런 해야지 우리가 공항에서 서로 만나서 금방 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시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스마트폰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저희가 이제 스마트폰과 여기 같은 경우는 예전에 저희 같이 가져온 경우도 있었었는데 저희가 이제 여기 시차가 다르다 보니까 아이들이 밤새서 카톡하고 가면 못 일어나는 거예요. 못 일어나는 경우가 있었었고 그리고 또 디즈니랜드 갔을 때 보면은 그걸 구경하는 게 아니라 아이들 모여야 돼서 네이버 검색하고 있거든요. 네이버 검색해가지고 모두 다 안 가져가는 걸 했기 때문에 이것도 같이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용돈 같은 경우 거의 대부분 다 저희 주셨거든요. 대단 모두 주셔서는요. 저희 인솔자가 가지고 있다가 일주일에 두세 번씩 아이들 서명받고 전달하도록 하고 있고요. 그렇게 되시고 또 여권도 어떻게 되는지 많이 질문하시는데 여권은 저희 인솔자가 항상 보관하는 거 기본을 하고 있거든요. 여권 항상 인솔자가 보관하고 있고 꼭 필요할 때 입국이나 출국 심사할 때라든지 그때 아이들 전달했다가 곧바로 제가 수거해서 보관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캠프 모드 마치고 캠프 후기 적을 때 공항에서 여권 자꾸 뺏었다 줬다 하는데 그 너무 힘들었다라고 거기 보면 중학생들에게 겪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가 있긴 한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제 여권을 저희가 아이들한테 아이들 맡기는 것도 될 수가 있긴 하지만 이거 잃어버리면 큰일 나기 때문에 저희가 여권은 번거롭다 하더라도 무조건 항상 인솔자 갖고 있는 걸 기본으로 하고 있고 필요하게 바로 전에 아이들에게 했다가 곧바로 더 수거해서 하는 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되시고요. 저희가 이제 출국 날짜가 있는 거는 3주 정도가 남았네요. 1월 4일 토요일 오후 2시 40분 비행기가 되는 거고 아시아나거든요. 그래서 제일터미널로 와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도착하게 되면은 시차가 있어서 토요일 오전 8시 40분 도착하고 일요일은 밤 12시 40분이 됩니다. 그런데 2시 40분이지만 오전 11시까지 인천공항 아시아나 A카운트 옆으로 와주시면 됩니다. 그때 단체 티 입으시고 이름표 착용해 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러시면 되고 아시아나 마일리지나 모두 회원 가입 모두 하셨죠. 하셨고 몇 분을 마일리지 저한테 주신 분들도 계시긴 하신데요. 이게 입력이 된다 하더라도 좀 더 누락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가장 확실한 거는 짐 보내면서 다시 한 번 더 아시아나 마일리지 다시 한 번 더 마일리지 적립을 요청하시면 그때 확실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관련된 절차라든지 이런 것들은 저희가 다시 한 번 더 출국장에 문자로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귀국 일정은 사주 학생들은 1월 31일 오후 5시 30분에 귀국하게 되는 거고요. 지금까지 경험상 보면은 빨리 나온 경우는 한 1시간, 그래서 이제 5시 반인데 6시 반 정도에 나오는 경우도 있었고요. 대부분 아이들이 좀 있다 보니까 6시 반, 7시 이 정도에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방에서 오신 분들은 이거 시간도 잘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시간은 동일하게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나올 때 30분
10분 되는데 그때 저희가 아시아나랑 나올 때랑 아세나랑 대안항공이 동시에 같이 오다 보니까 그때 입국할 때 좀 시간이 많이 걸려가지고 좀 후회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요거는 지금 한번 알아두시면 되고요. 저희가 출국하기 전 다시 한번 더 공지사항 사이트에 올려드립니다. 공지사항 올려드리고요. 그리고 출국이나 이런 것들은 그냥 이런 게 있다는 것만 보시면 되고요. 그냥 인솔자 말씀 잘 따라주시면 됩니다. 제가 모두 인도에서 가니까. 하는 거고 학교에서 꼭 지켜야 될 상황이 있게 되는데 우리가 보면 우리 모두 이제 등록 캠프 참가하게 되고 그 민간 외교관이거든요. 민간 외교관이어서 그 미국 학교에서도 여러분들 많이 기대하고 있고 여러 가지 그냥 관심이 많습니다. 많은데 거기에서 보면 처음 부모님들 걱정하실 때 우리 왕따라가면 어떡합니까? 이런 걸 많이 걱정하시는데 제가 지금 10년 이상 진행하고 있는데 전혀 그런 거 문제 없었거든요. 그거 문제 없으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그리고 이제 혹시 거기 아이들한테 미국 현지 아이들한테 욕을 가르쳐 주거나 그런 경우가 있는데 거기 있는 아이들이 한국 아이들 종로유학 아이들밖에 없다 보니까 거기 가르쳐주는 아이들이 종로유학 아이들밖에 없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절대로 그런 걸 하면 안 되는 거고요. 안 되는 거고 그리고 또 어떤 것도 있냐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 조금 더 상대방 몸을 만드는 좀 자유로운 편이긴 한데 미국에는 상대방 몸에 절대 손을 대면 안 되거든요. 손 대면 안 되기 때문에 나는 친하다고 했는데 미국은 약간 오해하거나 또 살짝은 약간 불쾌감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절대로 상대방의 몸에 손 대면 안 되고 다른 사람과 말할 때 약간 거리를 유지하면서 물리적인 거리를 유지하면서 말씀해 주시는 게 좋게 되고요. 요거는 제가 3년 전서부터 오리엔테이션부터 계속 말씀드리는 게 있는데 저희가 요건 제가 3년 전에 미국 LA 캠프에서 있었던 이거 1월 겨울 캠프에 있었던 일인데 요거 있었어요. 저희가 한 A라는 남학생이 초등학교 5학년 남학생이 같이 수업을 들었었는데 그 A라는 남학생이 어떤 여학생들과 놀린 거예요. 놀리니까 B라는 남학생이 야 그만해 하지마 그랬어요. 하지마 그랬더니 A라는 남학생이 왜 너 쟤 좋아하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B라는 남학생이 니네 애미가 그렇게 말했냐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그 말을 딱 듣고서 주먹으로 뺨 날렸거든요. 날려서 안경이 날아가고 그랬었는데 거기에서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그 일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약간의 정산 참작이 가능하고 먼저 원인 제공했다 먼저 도발시켰다라고 했겠지만 미국에서는요 그거 다 없고 먼저 때렸거든요. 그래서 때렸던 그 아이가 기억했었습니다.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절대로 상대방의 몸에 손을 대면 안 되고 그럼 말씀하실 때 그러면 부모 욕을 듣고 가만히 있으니까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되는 곧바로 중지하고 선생님께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해야 되는 거니까 절대로 상대방의 몸에 손을 대거나 폭력은 곧바로 교육이라는 거 꼭 알아두셔야 되고요. 이런 것들, 예, 그리고 요거는 다 알고 계시고 이런 문제 없으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것들을 보시면 되고 그리고 또 수업에서 들을 때 정규 수업이고 한 반에 이제 한 20명 정도가 미국 아이들이고 우리나라 아이들 뭐 3, 4명 정도가 들어가게 될 건데 다 따로따로 앉게 돼요. 근데 그렇다 미국 아이들 영어로 얘기하는 건 미국 아이들이 영어 잘하는 건 당연한 거거든요. 당연한 건데 거기에서 주눅을 들거나 얘들은 다 영어 잘하는데 나는 못해요 라고 하거나 또 어떤 것도 있냐면 거기 영어 시간에 책을 주면서 이 문단은 누가 있고 그 다음은 누가 있고 서로 돌아가면서 읽기도 하고 서로 손들고 그러거든요. 서로 듣고 미국 애들이 좀 적극적이다 보니까 이거 읽고 싶은 사람 하면 서로 손들어요. 서로 손드는데 그거 했을 때 쭈삣쭈삣 하지 말고 틀려도 괜찮고 모른다라는 건 알고서 하는 거니까 만약에 우리나라 수업에서 뭐 이를 좀 필리핀 아이가 우리나라 말 배워왔을 때 틀리는 거 죄송합니다. 틀리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당연한 거니까 거기서 주눅 들거나 그러지 말고 자신 있게 하도록 하고요. 아까 제가 문화권 충격 중에 하나가 일찍 자야 되고 점심이 좀 부실한 음식, 초콜릿 같은 거 먹는 거 말씀드렸고 또 세 번째 아이는 눈의 충격이라기보다는 아이들이 약간 얘기 많이 하는데 미국은 약간 적극적이고 수업 시간에 누가 먼저 손을 드는 게 더 중요하다 보니까 뭐 하고 싶은 사람 얘기하면 서로 손 들거든요. 손 들어서 처음에 우리 아이들이 약간 좀 눈치 보고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만 하는데 한 이제 2주, 3주 정도가 지나면 저도 그때 깜짝 놀란 게 그때가 한 2년 전이었는데 처음에 아이들이 다 아무도 손을 못 들었었어요. 거기 뭐 하고 싶은 사람은 서로 손들을 하다가 좀 지나니까 아이들 서로 손 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영어를 배우러 가는 것도 있지만 영어를 배우면 문화 체험했고 한번 미국에 어떻게 공부하는지 얼마나 적극적인지 또 이 나라가 왜 선진국이 되는지 이런 것도 알아보러 간 거니까는요. 아이들 한번 적극적으로 못한다고 주눅 들거나 그러지 말고요. 이런 것들 최대한 경험할 수 있는 거 최대한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그냥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시고 홈스테이는 꼭 지켜서 사항이 있게 되는데 지금 홈스테이 같은 경우도 배정이 돼서 나오게 될 건데요. 여기 보시면은 주로 이렇게 말을 안 하거나 그러면은 여기 보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더 먹고 싶은데 그냥 먹고 싶다는 말을 못 하거나 그리고 더 먹을래라고 했을 때 아니 괜찮습니다라고 하고 두세 번 더 물으면 그때 먹겠습니다라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미국에서 안 먹겠습니다라고 하면
곧바로 음식을 치웁니다. 음식을 치우니까요 거기서 뭐 거기 사양이 믿어 이런 거 없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거 곧바로 다 내려줘야 돼요. 절대로 먹고 싶다고 이거를 먹고 싶다고 얘기하거나 그런 게 절대로 뭐 예의 어긋나거나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공손하고 예의 바르게 자기 의견을 얘기할 수 있는 거 노력이 좀 많이 필요하게 되고요. 그리고 또 가장 좋은 건 예를 들어서 배가 더 고파, 그거 먹고 싶어. 근데 말을 못하겠어. 근데 그게 영어의 문제가 아니라 어리기 때문에 좀 더 어른들한테 말하는 게 어려울 수도 있어요. 친구한테만 좀 더 쉽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근데 그거는 제일 좋은 거는 내가 한번 해보는 거, 영어로 한번 얘기해보는 거가 제일 좋게 되고요. 또 난 정말 말하기 힘들다라고 한다면은 인솔자 선생님 항상 만나니까 학교에서 만나기 때문에 나 뭐 하고 싶은데 말 못하겠어 라고 부탁드리는 것도 방법이 됩니다. 그렇게 되고 제일 좋은 건 직접 말하는 거, 두 번째 인솔자 선생님 말하는 거, 세 번째 별로 권장해드리는 방법이 아닌데 엄마한테 얘기해서 잘 따르는 방법도 있어요. 이런 경우는 그런데 근데 그러면은 시간도 좀 오래 걸리고 한번 우리가 미국에 왔으니까 한번 해보는 것도 그런 것도 좀 추천드리고 그것도 있는 것도 추천드리기 때문에 한번 나의 의견을 예의 바르게 솔직하게 얘기해보는 거 한번 연습해보면 좋고요. 그리고 또 출국하기 전에 뭐 지금부터라도 한번 먹고 싶은 거라든지 뭐 이런 거 얘기해보는 건 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번에 영국 캠프 가는 학생이 있는데 그 학생이 중학교 3학년 남학생인데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아, 근데 이번이 아니구나. 5년 전이다. 5년 전인데 그 말씀하시기를 거기 어디냐 그쪽에서 거기 비행기에서 배정 받는데 이쪽이 창가에 배정을 받았었던 걸 받았는데 화장실을 가고 싶은데 그 말을 못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계속 못 갔었다 이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거 잠깐 미안합니다라고 얘기하면 됩니다. 미안하다고 얘기하고 가면 되는 거니까 그거 절대로 그 예의 어긋나거나 그 말 해서 안 될 말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꼭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고 그리고 남한테 피해 끼치지 않는 거에서 내 얘기하는 건 괜찮은 거니까 지금부터 연습하고 미국 현지에서도 꼭 얘기할 수 있도록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솔자한테 얘기하는 게 좀 더 편하시 인솔자한테 얘기하셔도 괜찮아요. 고요. 네, 여기 보시면 이제 적극적으로 질문 대답하기. 영어 못해도 괜찮습니다. 우리 영어 못하는 건 다 알고 있으니까 못해도 틀려도 다 얘기하면 되고요. 보면 수업이 영어, 수업, 뭐 미술, 뭐 음악, 체육 다양하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뭐 나 영어 수업, 나 영어 못하더라도 그런 것도 있지만 저희가 수학 같은 경우 저희가 독보적인 분이거든요. 우리 애들 못 따라옵니다. 수학 같은 것들 그 빠르기와 정확도는 우리나라 아이들 못 따라가기 때문에 이건 수학 수업도 그렇게 되고 또 아이들 보면은요 체육 같은 거 그거 할 때 뭐 달리기도 1등 했어요. 그러니까 뭐 어떤 거 1등인지 흥미도 많이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주눅 들지 말고 하도록 하고요. 만약에 아프거나 내 수업이 빠지게 되는 경우라고 한다면은 반드시 인수 선생님께 먼저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몸이 아픈 경우도 몸이 조금이라도 아프거나 그러면은 반드시 인수자 선생님한테 이야기를 해야지 이거 참거나 그래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렇게 되고요. 다른 분과 친화색이 지내고 친구들 소개시키거나 이런 거 하는 분들 아무도 없죠. 이러면 안 되고 또 용돈 같은 경우는 인솔자 선생님이 모두 다 관리하고 있다가 일주일에 2-3번씩 전달할 거고요. 이렇게 되시고 나머지 것들은 다 모두 아시기 때문에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그 직절 시간. 저희가 아침에 학교 오고 아침에 보면은 첫 주 같은 경우는 이제 아침에 거의 홈스테이 가족이 저희가 아이들이 홈스테이 가족이 데리고 오고 수업 끝나면 데리고 오고 하게 되는데 첫 주는 아이다 뭐 일찍 일어나요. 시차적이기 때문에 막 새벽 현지 시간 새벽 3시 4시부터 눈 뜨고 그러다가 이제 적응이 되면 2주차서부터 늦잠을 자고 그러거든요. 늦잠이 잔다는 건 이제 적응이 됐다는 이야기인데 그래서 첫 주에는 이제 이따가 아이가 늦잠 자고 그럼 홈스테이 가족이 계속 기다리다가 아 늦잠 잔다 뭐 이런 얘기하고 그러니까 그냥 거기 일찍 자고 알람식 가져가서 일찍 일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도록 하고요. 그리고 또 이제 주말 거기 주말 액티비티 때 갔었을 때 시간 정확하게 잘 맞춰주셔서 늦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도록 하고요. 그리고 또 안전, 가장 중요한 게 안전이기 때문에 인솔자 선생님 말씀 잘 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거 하지 말아라 그러면 당연히 하면 안 되는 거고 거기에 맞춰서 인솔자 이식을 따를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자녀에게 믿음을 주고 인솔자에게 연락합니다. 예, 요거가 있게 되는데 여기 잦은 전화가 있긴 한데 요것도 저희가 전화 같은 경우 일주일에 한두 번, 2-3번 이 정도 가장 적당한 것 같아요. 적당한 것 같고 그것도 해서 저희가 막 아이들한테 이걸 절대로 엄마한테 얘기해서는 안 된다. 이런 거 전혀 안 하거든요. 다 얘기도 괜찮습니다. 이런 거는 다 얘기도 괜찮은데 저희가 보면은 일주일에 하루에 보면은요 하루에 30분씩 1시간 동안 매일매일 통화하는 경우도 있고 그랬었어요. 그러면 그게 아이가 몸은 미국에 있지만 마음은 한국에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게 물론 거기 많이 알고 그런 것도 좋으시긴 하신데 저희가 사진과 동영상 모두 올려드리고 인솔자랑 모두 카톡으로 연결이 됩니다. 연결되는데 매일매일 거기 막 아이가 너무만 잦은 전화 통화하고 하다 보면 아이들이 적응은 약간 시간이 걸려요. 시간이 걸리니까 아이들이 잘 있다라는 것도 확인하고 그러시면은 너무 잦은 전화기보다는 한번 믿어주시는 거. 그리고 만약에 아이가 울거나 아 나 진짜 집에 돌아갈래 나 너무 힘들어라고 얘기했을 때 만약에 그게 정말 심각한 문제라면 당연히 저희가 알고 있어고 해야 되는 건데 그게 아니라 약간 적응이 약간 시간이 걸리는 거다라고 한다면 조금
주시는 것도 아이가 돌아왔을 때 적응하는 훨씬 더 도움이 더 많이 되니까 그것도 같이 확인해 주시도록 하고요. 이런 것들,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거기에 뭐 미국 아이들뿐만 아니라 한국 아이들 때리거나 그러고 미국에서 폭력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어떤 거기서 그때 그 귀국했었던 그 아이가 아니 나는 한국에 때렸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한국에 때렸다 하더라도 미국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미국 법이 저쪽을 맞는 거라서 그건 학교 교칙에 입에 대는 공부거나 학교 교칙에 따라서 진행이 되니까 그것도 같이 확인해 주시고요. 이렇게 되시고 이제 처음에 일주일간 저희가 인솔자기로 저희가 전쟁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전쟁이라고 얘기를 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초등학교 여학생들 엄마 보고 싶다고 많이 울 수 있고요. 많이 울 수 있고 남학생들 집에 가고 싶다고 토하거나 이러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일주일 정도는 적응 기간이기 때문에 조금만 더 시간을 주시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제 시차가 있기 때문에 부모님 저희 홈페이지 전화번호도 모두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부모님들도 통화 가능하십니다. 근데 너무 잦은 것보다는 일주일에 2-3번씩 정도가 괜찮고 시간 시차도 맞춰서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사이트 보시면 뭐 인솔장 카톡이 연결되기 때문에 해주시면 되고 여기서 거기 뭐 홈페이지 같은 거 남겨주셔도 됩니다. 이런 것들 모두 확인 가능하시니까 이거 해주시면 되고요. 또 마지막에 어떤 용돈 거의 다 주셨는데 여기 보시면은 너무 많은 용돈 소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했는데 초등학교 40에서 50만 원 정도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또 중학생 50, 60만 원 정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 저희가 현지에서 아이들이 돈을 받는 게 없다 보니까 충분하거든요. 충분하고 아이들 돈 쓴다라고 한다면 그때 쓰게 돼요. 뭐 사 먹거나 디즈니랜드 일부 쓰고 갔을 때 선물 사거나 그때 쓰게 되는 거고 중학교 남학생들은 폴로나 거기 캘리포니아 리바이스 나이키 옷 사거나 그때 쓰게 돼요. 그때 쓰게 되는 건데 근데 이제 대부분 이 정도 쓰면 괜찮은데 어떤 경우 보면은 이제 한 달 용돈들 막 200만 원, 요거 300만 원 가져오는 경우가 있어. 카드 가져오거나 그러면은 아이들이 보면 막 시계 사고 뭐 사고 막 여자친구 준다고 뭐 사고 하는데 그거 사는 건 자체는 괜찮지만 다른 아이 다 보거든요. 다 보여서 이게 사실 초등학교 3, 40만 원 진짜 큰 돈이고 중학생 한 달에 50만 원 주면 진짜 큰 돈인데 그걸 딱 보면 아이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껴서 엄마한테 전화해서 엄마 여기 이것만 주면 어떻게 딴 애들 저렇게 쓰는데 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거의 다 말씀드렸던 그 수준으로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다시 한번 더 거기 학생들분과 부모님께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요. 요거 뭐 당연히 안 되는 거죠. 술, 담배, 구입, 음주 절대 금지입니다. 절대 금지고 이거는 뭐 곧바로 다 교육 처리하는 거고요. 그리고 뭐 이성방위 관리는 없을 것 같은데 이런 것들도 안 되고 폭력 안 되고 왕따 금지 다 모두 다 아시는 거니까 이거 한번 더 그냥 한번 확인해 주시고 부모님들도 아이들에게 말씀 한 번 더 말씀해 주실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셨고요. 주 연락처 드렸고요. 우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우선 주로 질문 많이 하시는 게 어떤 질문 많이 하시냐면요. 첫 번째로는 거기 홈페이지 정보 언제 나오는지 질문하시는데 출국 전 일주일 전 구성되셔서 모두 일괄적으로 말씀드릴 거고요. 그리고 또 저희가 이제 OT 패키지에도 나왔는데 110V 사용하고 있거든요. 110V 사용하고 있는데 이 110V인데 우리 나머지들 저희도 이제 가서 일하려고 노트북이나 핸드폰 같은 거 모두 가져가는데 그냥 꽂아서 대직고 꽂아서 쓰면 큰 문제가 없었는데 드라이기 같은 경우는 반드시 220이면 가능한 드라이기가 따로 있더라고요. 있어서 그것들 꽂게 되면 꼭 터지거나 그럴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그건 꼭 확인해 주시도록 부탁드리고요. 되고 또 질문하시는 게 빨래 몇 번 하고 누가 하는지도 많이 질문하시거든요. 하시는데 빨래 같은 경우도 일주일에 처음 딱 도착하게 되면 홈페이지 가져가는데 이제 이야기를 들으니까 가족 규칙 얘기를 듣거든요. 방을 여기 쓰게 되고 빨래 같은 가정마다 약간 차이가 있는데 일주일에 2-3번 정도 많이 하고 있어요. 많이 하고 있어서 대부분 빨래 바구니 놔두면은 거기다 딱 놔두면은 그저 빨래 한 달 다시 돌려주거든요. 이렇게 하는 거고 만약에 뭐 나는 중학생 이상인데 난 내 건 내가 하고 싶다라고 내 건 내가 하고 싶다라고 한다고 하시면요. 이건 따로 거기 부모님께 말씀드려서 따로 진행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렇게 되시고 주로 질문하는 빨래라든 드라이기 많이 질문하셨었고 또 홈페이지 정보도 많이 질문하셨었고요. 그리고 또 했던 게 인솔자와 어떻게 연결되냐라고 한다니 말씀드렸지만 인솔자 각 학교별로 한 명씩 다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학교에서 매일매일 만나게 됩니다. 매일매일 만나게 되고 사진과 동영상 올려드릴 거고 아이들 사진 찍을 때 최대한 많이 얼굴 보여주면 부모님께서 사진 더 많이 보실 수 있으니까 많이 웃고 얼굴 가리지 않도록 그런 좀 부탁드리도록 하고요. 그런데 지금까지 들으시다가 따로 더 궁금하신 점 있으세요? 네. 혹시 그러면은 네. 중간에 아침에 데리고 주고 네. 저녁에 끝나면 데리고 가잖아요. 예. 그러면은 뭐 슈퍼 같은데 주변에 네. 그런데 잠깐 뭐 들려서 뭐 좀 보고 사고 싶다. 네. 그런 게 가능한가요? 가능하세요. 그럼요. 돈 갖고 있다가 자기가 네네네. 인솔자한테 호주도 가서 네. 호텔도 가져가서 얘기를 해서 네네네.
주변에 시설 뭐 급하게 뭐 사진 찍다. 네. 아, 가능하세요. 얘기하면은 네, 맞아요. 예. 그 이제 월마트나 사기 이런 거 많이 있기 때문에 네. 만약에 필요한 거 있으면은 말씀 주시면 되고요. 또 아니면 홈페이지 가족도 갈 일이 있으니까 그때 같이 가도 되는 거고, 하지만 또 같이 가지 않는다면 내가 필요한 게 있으면 말씀드리면 됩니다. 네, 근데 이제 우리들 입장에 있어서 만약에 딱 말씀드렸을 때 그게 만약에 그때 다른 일정이 없으면 뭐 곧바로 방문 그런 것도 가능한데, 그때 다른 일정이 있으면은 다음에 갈 수 있겠죠. 하지만 그런 거 가능하세요. 네. 학교 회사는 학교의 매점이요? 학교의 매점은 없어요. 네. 네, 아마 자동 판매기 같은 게 있었었다가 그게 그때 무슨 뭐 오바마 대통령 때 그때 뭐를 수거해버렸었거든요. 그래서 네. 근데 아이들 보면은요, 이제 거기 학교에서 도시락으로 싸주는 게 간식 같은 게 많아. 초코바도 있고 하리보도 있어서 그런 거 많이 먹습니다. 물이요? 물 같은 경우도 미국에서 워낙 생각 많이 먹다 보니까 홈페이지 한 병씩 많이 줘요. 근데 물도 있어요. 네. 네, 물도 있고 물병도 있고요. 네. 보틀 많이 들고 다닙니다. 네. 예. 예. 준비해 주셔도 되긴 하는데요. 거기 가면은 더 좋은 거 많아서 거기서 먹어도 되고 사도 되고 하니까 준비해 주셔도 되긴 하는데, 네. 그렇게 되시고요. 질문이 아닌데, 저희가 우리나라 음식 같은 경우도요, 우리나라 음식 같은 경우도 일주일치 정도로 말씀을 드리긴 했거든요. 근데 보면은 한 거기 컵라면 3-4개, 햇반 3-4개 이 정도 뭐 김 이런 거 준비해 주시면 되고요. 저희가 토요일마다 거기 활동 갔었을 때 그때 우리나라 음식 먹고 한인마트 돌리거든요. 돌리니까요. 거기서도 구입할 수 있어요. 가격도 거의 큰 차이 없습니다. 약간 더 비싸다고 하는데 그렇게 막 큰 차이가 없진 않아요. 예. 일요일 날은 거의 홈스테이랑 같이 생활을 하는 건가요? 일요일이요? 잠깐 보여드려볼게요. 4주 학생 같은 경우는 한 번 정도가 있고 6주 학생은 2번 정도가 있는데, 제가 먼저 말씀드려볼게요. 여기 보시면은요, 지금 저희가 지난 여기 토요일 도착해서 일요일에 저희가 할리우드랑 베버리스 가게 되고요. 그렇게 되고 4주 학생들 같은 경우는 하루 있게 되거든요. 하루 있게 되고 6주 학생 같은 경우도 6주 학생은 2번 있게 돼요. 6주, 그러니까 여기 한 번 있고 6주 학생 한 번 더 있게 되는 건데, 이때 홈스테이 가족이랑 어떻게 보냐면요, 우선 홈스테이 가족한테 예를 들어서 난 좀 쉬고 싶다라고 하면 저희가 이제 한 달 동안 있으면서 하루 쉬는 거다 보니까 나는 좀 예를 들어서 어떤 게 있냐면 이때 좀 쉬어주는 게 낫지, 안 그러면 주말에 계속 일정이 있는데 귀국할 때까지 못 쉬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 쉬는 경우도 있고요. 또 아닌 경우는 홈스테이 가족이랑 같이 이모 댁에 가거나 할머니 댁에 가거나 거기 맞춰서 하기도 하고요. 만약에 이 아이가 난 특별한 뭐 좀 가고 싶다, 예를 들어 뭐 월마트랑 가고 싶다라고 한다면 그때 말씀드려도 괜찮습니다. 예. 개인적으로 가지고 소장이 약은 아까서 처방전 같은 게 필요하다고 하던데, 네. 그런 약 말고 뭐 영양제라든가 네. 요리약이라든가 뭐 이런 거는 개인이 소지하고 괜찮아요. 거의 큰 차이 없는데요. 사실 저희도 뭐 일반 타이밍 이런 것들 저희가 가져가기 때문에 거의 큰 문제가 없는데, 이게 근데 입국 심사는 그분의 마음이다 보니까 저는 지금까지 경험하면서 미국 캠프에서 한 번도 약을 가거나 그런 적 없었는데, 아주 종종 이숫가루를 마이로 뺏어가거나 카레 거기 다 뺏어가 이런 적 있었어요. 이런 적 있었는데 지금까지 최근 5년 동안 미국 캠프에서 그걸 가지고 그런 적 없어서 전 지금 99%는 문제가 없긴 한데 어떻게 될지 장담은 어렵기는 해요. 근데 이제 만약에 우리 40살 아이들 약이 다 뺏겼다라고 한다면은 현지에서도 약이 구입 가능하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 6주 있는 아이들이 네. 4주 쇼핑 때는 같이 안 가는 거죠? 아니요, 같이 가요. 아, 그럼 4주 때도 쇼핑하고 6주 때도 쇼핑하고. 예. 네. 저 핸드폰 안 되면 공기계는 돼요? 모두 다 안 되는 걸로. 단체사가 우리 모두 한 배를 탔습니다. 우리 한 배를 타서는요, 공격이 안 되고, MP3 안 되고, 네. 디지털 카메라 좀 저렴한 거는 가요. 네, 카메라 괜찮아요. 네, 카메라는 괜찮은데, 공격이라든지 이건 다 모두 안 가져가는 걸로. 홈스테이 하는 집은 예. 학교랑 집에 가까운 거예요. 네, 학교 주변 거의 15분, 20분 정도 생각해 주시면 돼요. 네, 차로, 예. 따로 더 궁금하신 점 없으세요? 아니시면 제가 정보를 갑자기 한꺼번에 다 들었기 때문에 따로 막 거기 그러실 수도 있으니까요. 지금 그 핸드폰을 집에다 놓고 오는 거야. 거기서 압수하는 거야. 인천공항이 마지막. 네. 그러면 그 후에는 아예 네, 그냥 네. 뺑뺑
푸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되냐면 비행기 인천공항에서 부모님과 헤어지는 그 순간이 마지막. 그 다음에 이제 1월 31일서부터 혹은 2월 14일부터. 원래는 이제 귀국할 수가 있습니다. 귀국할 수가 있어요. 네. 네네. 네네네. 네네. 갑자기 이제 질문이 하시는데, 잠시만요. 저희가 저희도 사실 여러 이야기가 나왔었고 그랬었는데, 이거 일주일에 한 번도 좋은데, 이거 하다 보면 저희가 좀 통제가 되거든요. 나 오늘 당장 써야 돼요. 나 반드시 해야 돼요. 라고 하게 되면은 그 아이만 줄 수 없고 같이 해야 되거든요. 같이 해야 되는 거다 보니까 제가 그냥 모두 안 가져가는 걸로, 안 가져가고 안 쓰는 걸로 한번 한 달 동안 그렇게 하고 같이 한번 생활해 보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예. 1인실하고 2인실, 예. 그러니까 우선 기본적으로 했을 때 저희가 사주학생은 거의 1인실 기본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2인실 요청이 있었던 분은 2인실로 그렇게 하고 있기는 해요. 예. 아니요, 여기 중도위험한 아이들과 함께, 한국 아이들. 한 홈스테이 한 집에 몇 명이나 배정이 그러니까 돼요? 그게 1인실하고 2인실이야. 아니 네. 여기 학생이 몇 명이 한 집에 배정이 돼요? 그러니까 그거가 혼자 혹은 2명이요. 아, 예. 네. 한 집에는 한 해만 받아요. 예, 그러니까 그게 집마다 어떤 가정은 혼자만 가는 가정도 있고 2명 가는 가정도 있고 그러거든요. 1인실하고 2인실이에요. 수업하기 한 달 전. 아니, 일주일 전. 예, 전화카드 구입하셔도 괜찮아요. 저희가 지금까지 저희가 작년만 하더라도 인천공항에서 전화카드 구입 되게 쉽게 했었거든요. 근데 요즘 좀 안 된다고 해서 어떻게 하냐면 우선 지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정 어렵다고 하면 현지부터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근데 우선 여기서 구입하는 걸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따로 더 궁금하신 점 없으신가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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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네네. 네, 그러시면요. 이제 대구에서 올라오신 거잖아요. 어차피 저희가 지금 집결 시간이 오전 11시, 오전 11시부터 집결하게 되는데, 그때 오셔가지고 인사님 그때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갈 때도 그냥 네, 갈 때 그러면 혹시 인천에서 곧바로 대구 가나요? 비행기 가서 가나요? 대한항공은 직항에 또 있던데 아직 안 없더라고요. 네. 그래서 다시 리무진 타야 되는데 리무진 타서, 네네네. 아하, 네네네. 뭐 상황이라서 안 돼도 네네네. 네, 가능하세요. 네, 네네네. 알겠습니다. 아이 여권은 네. 공항으로 인솔자분이 가지고 오시는 건가요? 제가 지금 대부분 다 내셨고요. 저희가 몇 분 아직 안 되셨는데, 인천공항 저희가 모두 가져갑니다. 예, 맞습니다. 저기 예. 여자아이 자매 2명 보내는데 예. 방 한 방으로 좀 해달라고 하시잖아요. 애기가 예. 막내가 좀 어린데 그건 제가 나중에 요청드리도록 할게요. 그거는. 각자 말고 예, 진나랑 효정이 어머니시죠. 그죠? 예. 그만. 전화카드를 가지고 어디에서 사용할 수 있나요? 전화카드가 우리나라처럼 그냥 꽂는 게 아니라 번호를 누르는 거거든요. 누르기 때문에 홈스테이 집전화번호 혹은 핸드폰 전화번호를 누를 수가 있어요. 넣는 게 아니라 번호를 눌러서, 비밀번호 눌러서 사용하는 거죠. 네, 하루 더 궁금하신 점 있으셨나요? 그러시면요. 추운데 멀리서 와주시면 다시 한 번 더 감사드리고, 여기 궁금하시는 카톡으로 언제든지 연락주시고, 저희가 이제 남은 기간 3주 동안 최선다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시고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릴게, 저희 이번에 인솔자 선생님이 계시거든요. 이번에 저희가 잠깐 와주시면, 네, 저희가 보시면요, 저 새 학교로 가는데 지금 한 분은 일정이 있어서 못 오셨고 제가 가고 다 육주 캠프, 육주 인솔하시거든요. 근데 아주 미모가 뛰어나시고 올 여름과 지금과 선생님들과 아이들 만족도가 아주 높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인사드리고 잠시만요.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을 육주 캠프 함께하게 된 권세령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보니까 학부모님들도 많이 오신 것 같은데 같이 캠프 갈 친구들도 많이 온 것 같아요. 손 한번 들어볼까요? 육주 캠프 간다. 네,
네, 많이 왔네요. 얼굴 잘 익혀두시고. 보니까 이제 곧 미국 갈 생각에 설레는 친구들도 있는 것 같고, 아니면 엄마가 오자 그래서 왔는데 좀 지루한 친구들도 있는 것 같고, 그런데 어쨌든 우리 1월 달에 반납하고 가는 캠프잖아요. 1월 달에 설날도 있고, 그런데 가족과 함께하는 설날을 제끼고 가는 캠프인 만큼 조금 더 유익하고 즐거운 캠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런 욕심이 있고요. 그래서 함께 잘 안전하게 다녀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말씀 네, 그러시고요. 저희 잠깐 보시면 저희 조기호 팀장 잠깐 5분 정도 말씀하신다고 하시니까 잠시만요. 안녕하세요. 강남 본점에서 조기화 담당하는 박영현 팀장입니다. 네, 저희 스쿨링 캠프 시청 감사하고요. 유학의 첫 걸음이 한 달 단기 스쿨링이 가장 좋고 하기 때문에 이번에 아마 한 달 부모님 떨어져서 아이들 생활하는 거 지켜보시면서 유학을 고민하시는 친구들이 꼭 나옵니다. 그래서 그때는 한번 계획을 하셔서 주입식 교육이 안 맞는 것 같다 하는 거 한번 유학 문의하시고 상세하게 안내드리겠습니다. 영어권 국가 미국, 영국, 캐나다, 뉴질랜드, 호주 다 상담 가능하고요. 단기 유학, 장기 유학, 또 부모님 동반 유학 가능하니까 문의 주시고요. 나가시면서 제 명함을 비치했으니 명함을 가져가셔도 좋고 학생 이름 남겨주시면 제가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 번 더 감사드리고요. 저 궁금하신 점 언제든지 연락 주시고 다시 한 번 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